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저 삼성전자 오늘 5% 주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 개발자 회의가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가 있다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되죠.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가에서 뭐 나오는 최신 AI 반도체 뭐 공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공개하기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 매수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예요, 여러분들? 얼마예요? 4천억이요. 천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4,400억. 최근에 프로그램 매 4,400억이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 이 통틀어서 지금 엄청난 매수세입니다. 엄청난 매수세고 이러한 부분들이 요때 한번 있습니다. 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들어왔을 때가 있네요. 1조 들어왔을 때 언제? 작년 7월 5일. 그죠?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쭉 흘렀죠. 그죠? 고점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1조나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빠졌다.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고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저점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 반대로 들어오고 있다라면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뭐요? 지금은 진짜 저점으로 보는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무조건 들어오고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누가 매수 주체입니까? 외국인. 외국인이 740만 주 쓸어담고 있어요. 원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주체였던 적이 최근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한 번 있죠. 680만 주. 그죠? 요때 한 번 있고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잘 봐봐요. 우리가 딱 8개월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8개월 전. 자, 주가가 8만 원일 때, 그죠? 8만 원일 때 이 이후의 흐름을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어때요? 자, 7만 7천 원부터 어때? 하루도 거의 안 쉬고 팝니다. 그죠? 하루도 안 쉬고 팔아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팝니다. 그죠? 진짜 계속 팔아요. 언제까지? 11월까지 계속 팔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팔아요. 쭉쭉 판다. 언제까지? 또 12월 중순까지. 자, 그 다음부터 흐름이 바뀐 게 언제냐면 1월부터입니다. 1월부터 외국인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들어와요. 조금씩. 자, 가격은 그대로다. 우리가 가격은 5만원대 그대로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을 좀 담고 있어요.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외국인들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우리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매도에 뭐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공매도가 있어야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방향성이 하나란 말이야. 공매도가 없었을 때는. 근데 공매도가 있으면 공매도 세력, 누르려는 세력과 올리려는 세력들이 힘의 마찰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 매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실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 회사의 호재가 없으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죠? 회사의 호재가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공매도가 없었을 때. 근데 이와 반대로 회사의 호재가 없으면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공매도가 없다면. 근데 공매도가 생기면 회사의 호재가 있건 호재가 없건 위를 보는 세력과 밑을 보는 세력들이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죠? 뭐가 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 삼성전자에는 뭐예요? 위로 보는 세력과 밑에 보는 세력의 힘싸움. 즉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일자로 쭉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조금의 호재에도 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그죠? 그 기대에 대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과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힘겨루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조그만 호재들은 있었어.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내려갔던 건 결과적으로 이 호재 자체가 주가를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요. 근데 이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이 힘에 뭐가 된다? 힘겨루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먹는 세력들이 분명히 또 등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도 이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견제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외국인 투자들은 2분기부터 하반기 수출 개선 기대감을 반영하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반기 수출 증가율을 다소 개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밝혔다. 뭐요? 기대감. 원래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도 주가가 내려갔죠. 왜?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매도가 생기면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방 세력과 하방 세력의 힘겨루기가 생기면서 조금의 기대감에도 뭐예요? 주가가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살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8만 원대 전고점 자리 돌파는 솔직히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포지션은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만 보면, 자, 증권사에서는 경쟁사들이 HBM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하더라도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8만 원짜리를 이번에 한 번에 이번 상승을 통해서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전체적 큰 그림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지만 고점을 낮추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점 올라간 자리는 8만 원 넘어가는 자리인데 한 번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매물이 쌓인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 어디입니까? 바로 7만 원 구간. 요 자리는 우리가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의 되돌림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딱 여기를 찍을지 좀 더 올라갈지 좀 더 못 미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7만 원 구간을 예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 또한 걸려있는 구간대가 6만 5천 원부터 지금 7만 원대 걸려있죠. 이 자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와줬을 때 이 구간까지의 반등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이때 상황을 가봐야겠죠.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버텨야 되고,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진짜 이제 저점에 따라서 모아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무조건 버티면 되냐? 그 부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물량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 앞에 물려 계신 분들 물을 탔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가 7만원 근처다 라고 했을 때 올라왔을 때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거 아닐 수 있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한번 대응에 대한 전략 한번 같이 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 저도 어쨌건 삼성전자 주주로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들고, 저도 솔직히 6만원대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왜? 9만원대부터 빠졌으니까 거의 한 40몇 프로가 빠졌는데 싸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텔레그램 방에 너무 글들 많이 써놔가지고 찾아보려 했는데 좀 힘든데, 저도 평단가 62,000원 근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 올라왔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고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정확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몇 번이죠? 010 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몇 번 남기라고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 남기셔서 입장하시면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평단가 어디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여러분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HLB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투표가 또 이렇게 1,500명 투표해 주셨고, 제가 삼성전자도 한번 개인 투자자 평단가가 얼마나 좀 위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볼 거니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 내 평단은 어디쯤인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타점 꼭 받아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전 무료니까 삼성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도주가 뭐예요? 주도주. 우리가 항상 주도주를 봐야 되는데 조선주가 주도주죠. 자, 2차 전지 때도 2차 전지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건데 지금은 조선주가 주도주입니다. 자, 주도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뽑으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3개가 조선의 3대장 주도주죠. 이거 매수하면 되는데 저는 꼭 조선주 하나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기본 베이스고
주도주를 분명하게 캐치해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삼중, 현대중공업 얘네들이 하는 게 근데 저는 LNG선의 매출이 7, 80%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네가 LNG선 많이 팔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생각해. 하나오션, 삼중, 현대중공업 좋은데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LNG선 매출이 27년, 28년도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LNG 관련된 조선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도 27년, 28년도까지 영업이익과 매출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우상향.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라면 지금의 이 회사의 주가가 박스권 상단이면 다시 주가가 영업이익과 매출 수렴하러 올라오겠죠. 이 기본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타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0-9201-6329 삼성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제가 이 LNG선 관련된 조선 기자재 종목은 뭐라고 남겨놓으시면 보내드릴 거냐면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히든 남기셔서 꼭 이 종목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삼성 남기셔서 단기 고점 타이밍 잡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